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는 1.5%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3.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차별화된 시세가 형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2조 2천억 매도, 코스닥 5,800억 매수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에 풋옵션까지 산 걸 감안하면 코스피 포지션은 외국인 전 포지션 매도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무려 시장 대비해서 6천억 수준이면은 대단히 폭발적인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에 대한 매도가 코스닥의 매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코스피에서의 움직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자체적인 수급이 4,000포인트대를 견고하게 유지 내지는 추가 상승할 만한 좀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 국내 자체적인 수급만 가지고는 밸런스를 유지를 못해서 지금 사실 지난주 수요일 저점 찍고 반등하는 중이거든요. 코스피도. 저는 코스피도 반등하는 중이고 고점도 다시 경신 시도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직전 편향에서 좀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강세가 아니라 좀 느리고 완만한 형태의 반등으로 이렇게 고점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계절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여러 가지 정책이나 테마들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조금 연초까지는 좀 괜찮은 양상을 저는 기대를 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 지금 모든 기존의 모멘텀들이 이제 그 수급에 가려져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오늘 2%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I 향 메모리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동안의 조선, 원전, 전력, 방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정책주들, 증권, 지주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종목들의 모멘텀도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움직임까지도 외국인 수급에 그냥 다 붙잡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연말이죠. 조선 모멘텀 미국향이고, 원전도 지금 사실상 미국향, 전력도 사실상 미국향 모멘텀들인데, 방사는 좀 유럽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주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책인데 이 정책 효과가 이제 노출돼서 약간 약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이 매도 수급을 뭔가 버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하락이라기보다는 11월의 조정을 회복하는데 지연되고 있는 양상에서 이번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몰렸고, 이 코스닥 활성화에서 제일 선봉에 있는 쪽이 기본적으로는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의 어떤 상징적인 업종 섹터라고 보면 사실상 바이오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바이오들 특히나 좀 많이 올랐고, 이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저는 초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지수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서 코스닥에 저는 사실 12월
뭐 하순 중하순 정도부터 1월은 애초에 이제 코스닥의 계절적 강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이 과연 그렇게 당장의 실효적인 효과를 코스닥 시장에 강세 효과를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나온 내용들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붐업 시동, 세제 혜택 늘린다. 정부 내달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기대인데 일단은 당국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내용과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고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제일 중요한 점이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벤처, 코스닥 벤처 펀드, 벤처 펀드 소득공제 3천만원 10%에서 5천만원 10%로 확대 기대인데 이거는 사실상 스타트업 지원입니다. 이건 사실상 스타트업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통시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발행시장에 대한 세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기업, 스타트업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자금 유입이 강화될 수 있는 요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 거래세 제외는 이거는 국민연금이 거래세가 무서워서 코스닥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단타판을 만드는 겁니다. 뭐 예전에 뭐 주식 경험 오래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코스피 차익거래에 세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지네들의 입장에서는 거래세도 안 내지 세금도 안 내지, 그러니까 비용이 0이었던 거예요. 거래 비용이 0이니까 이거 뭐 0.01포인트 가지고 무위험 차익 거래를 무지하게 많이 돌렸거든요. 그래서 한때 시장이 이 현선물 차익 거래가 거의 시장이 지배당했던 적이 한 15년 전, 정확하게 제가 그 시점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 전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거래세가 부과가 되면서 이렇게 막대한 차익 거래 기관단에 편중돼 있는, 개인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같이 알고리즘화 되면은 그냥 국민연금이 이렇게 거래세를 없애주면은 국민연금들이 이거 코스닥 차익거래 돌리지 않겠어요? 이건 저는 좀 제도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거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거래세를 없앤다고 국민연금이 비중 확대된다. 좀 이상한 논리, 탁상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가지 정도인데, 둘 다 과연 오늘 사실 반응은 폭발적이었지만, 오늘의 반응은 상당했지만, 이 두 가지 안들이 전부 과연 실제로 코스닥의 투자 가치를 높이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과연 더 매력적이 되느냐? 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다고 뭐 실적도 안 나오는 코스닥 주식들을, 실적과 성장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종목들, 저는 지금도 사실은 기술 특례 상장이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이 기술 특례 상장이 돈도 못 버는 기업을 마치 이게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그냥 무분별하게 상장시켜줘서 막 뭐 주가 한번 해먹고, 사실 이거 특례 상장시켰을 때 누가 차익 제일 많이 받습니까? 증권 기관이
공모 차익을 제일 많이 먹잖아요. 이건 거래소 참여자들 우리 개인들에게 득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걸 더 열어준다고? 그게 과연 우리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라서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코스닥에도 좋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코스닥에 유망 기업들이 있어요. 유망 기업 그리고 양질의 실적을 이미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위주로 원래 움직이는 섹터고 이거는 뭐 IT라든지 뭐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코스닥 기업들은 이미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왜 안 좋냐? 회사들이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이고, 그죠? 그 성장 모멘텀을 제대로 구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신뢰도가 약하고 이런 것 때문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비중 확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국민연금, 그죠? 국민연금 코스피 비중 확대가 일단 먼저죠. 그리고 뭐 코스닥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수수료 없애준다고, 거래세 없애준다고 국민연금이 코스닥 더 산다는 발상 자체가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세를 너무 좀 과대 해석하는 걸 좀 경계하자는 거, 과대 확대 해석하는 걸 저는 좀 경계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때문에 코스피가 뭐 상대적인 투자 가치가 낮아진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수급적으로 좀 둔화돼서 무거운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과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기존에 코스닥 우량 기업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매력적인 움직임들이 있어 왔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거지. 이 코스닥 벤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코스피 위주로 거래하시던 분들이 뭐 전부 코스닥으로 옮긴다, 이런 과격한 대응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싶고, 다음 주 실제로 이 부분이 빠르게 정책으로 나오는지를 좀 살펴야겠으나 지금 기사화된 내용은 사실상 코스닥의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아지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이것 때문에 기업 종목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서, 다만 이거는 현실이죠. 정책적인 의지가 있구나. 현 정권이 코스피 뭐 5000P, 5000P 뿐만이 아니고, 그죠? 코스피 5000P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1000스닥 이런 의지가 있구나 라는 데에 대한 확인 관점에서는 긍정뷰이고, 코스닥이 오늘의 요 저점 라인을 지키는 동안은 오히려 코스닥 유망 기업들에 대한 뭐 긍정뷰 정도는 유지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접근은 괜찮다고 보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그 과거 김대중 정권 당시에 그때 이제 그 벤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때 IT 버블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코스닥 랠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이즈나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현 정권의 뭐 국내 AI 쪽에 대한 뭐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나, 사실상 현재 국내 상장 기업들, 코스닥 기업들 안에서 뭔가 AI로 대단한 성과를 내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테마성, 그리고 테마주 거래는 기술적인 거래에 치중하시는 게 필요하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테마주가 예를 들어서 테마주가 로봇 테마주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로봇 테마주에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해서 성과를 내겠다? 저는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가 잠깐 시세가 막 폭발해서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수익을 누리고 기술적인 흐름이 깨지면 매도하세요. 왜냐? 테마주는 그냥 꿈이거든요. 꿈. 이게
현실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적인 괴리가 상당하고 그때까지는 심각한 조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을 테마주 하실 때는 좀 유의하시면서 오늘의 코스닥 시장의 급등과 그리고 상대적인 코스피의 약세 또한 지금 시장은 그냥 돌아나가는 반등 중에 나오는 그런 느린 반등의 일환이다 정도 보시면은 무난하기 때문에 뭐 너무 또 막 코스피 다 팔고 코스닥 간다 이런 정도의 대응은 불필요하다는 것 점과 함께 하지만 코스닥의 이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정책 의지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포트폴리오에서 뭐 어느 정도의 믹스는 필요하겠다. 코스피에서만 우량 좋은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배분 정도는 한번 염두에 둘만 하겠다 정도의 상황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힘든 한 달이었죠. 조정장이었으니까 기술적 조정. 9월, 10월 너무 좋았다가 11월 좀 조정 중인 장이다 보니까 직전 편향이 있다 보니 또 너무 좋았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수급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힘드셨을 텐데 저는 아직 우리 시장의 방향이 아래로 꺾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파이팅 하시고 또 크게 회복하고 다시 고점 넘기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